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인효환 전 혁신위원장이 정계 복귀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되겠죠. 비례당 대표로 지금 인효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한선교가 거기 당대표 역할을 했었죠. 자,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의 당대표로 정계 복귀한다. 한동훈과 투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선거 이끌면 드림팀이 된다. 국민의힘 색깔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많이 알려진 인물이면 더 좋겠죠. 뭐 이렇게 국립 끝에 이제 인효환 카드가 지금 등장한 것 같습니다. 상징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효환 카드에 대해서 벌써 호가 이제 갈릴 것으로 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특히 지지층 안에서 이 인효환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인사들을 중용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파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배척당하는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우파당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실용 중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면 중도 우파, 중도 보수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실용 보수, 뭐 실용 중도 뭐 이 정도에 가깝다. 스펙트럼을 좀 넓히면은 중도 좌파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정당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의 주력은 좌파가 아니고요. 우파가 되겠죠. 중도 우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명한 우파 색깔 나는 사람들은 당에 이제 거의 이제 씨가 말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진짜 우파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디서 한석을 만들더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석 두 석부터 시작해야 돼요. 단숨에 뭐 수십 석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석 두 석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힘을 합치면은 한 두세 석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저는 한 기대해 봅니다. 좌우지간. 자, 이 관련 기사를 좀 볼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인효환 전 혁신위원장이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를 맡는 방안이 아주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효환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종로 출마, 당 선거대책위원장, 위성정당 공천관리위원장 등으로도 이제 거론됐는데요. 이 역할 전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죠. 서울 종로 출마, 사실 서울 종로 출마하게 되면은 최재형 현 어떤 그 단수 공천자 보다도 표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 인효환이 가게 되면은. 그러나 어쨌거나 그건 끝난 사안이고요. 당 선거대책위원장, 선대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었죠.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가 뜨기 전에 인효환 비대위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한동훈 자리에 만일에 인효환 비대위원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지지율이 올랐을까요? 분위기가 떴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그런 것도 거론이 됐어요. 사실 그때. 그리고 위성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 뭐 그것도 뭐 거론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그 당대표로 누가 오든 간에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비례정당 대표와 관련 아직 내정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조는 유권자들이 볼 때 창당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투표할 때까지 국민의힘 비례정당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인효환 혁신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뉴스의 중심 인물이 한때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의 상징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인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비례위성정당의 대표로서는 맞춤하다, 적임이다라는 어떤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까지 당의 혁신위원회를 이끌며 친윤 중진 희생 이슈를 제시한 인효환 전 위원장의 상징성을 감안해 인효환 전 위원장이 비례정당 대표의 적격이란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도움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인효환 본인이
당시 이제 비윤 뭐 친윤 이런 어떤 개념을 이렇게 중심으로 뭔가 혁신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인물인데 정치력이 이제 막히면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좌절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기존 색깔과는 조금 다르다. 조금 더 왼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인물이다. 중도로 나갈 수도 있는 인물이다. 전라도 민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안에서는 지지층과는 별도로 지지층의 중요한 그 어떤 그런 여론은 인요한 같은 사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당은 또 다르거든요. 당은 지지층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가야 그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영남의 생각 혹은 정통 우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선거 경향을 보면 그렇게 중요시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는 요구하는 게 표만 주십시오 이거죠. 표만 주시면 오케이 땡큐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이렇게 된 게. 자, 아무튼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시 그 활동할 때 그때 그 당시 김기현 대표 체제 지도부 일원이었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최근에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인요한 전 위원장처럼 개혁의 상징성이 있는 분이 비례정당 대표를 맡으면 득표에 도움이 된다. 한동훈이 지역선거를 이끌고 인요한이 비례선거를 이끈다면 드림팀이 된다라고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요.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혁신위를 이끈 인요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의 당 지지율을 견인하며 중도층 소구력, 중도층 흡인력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지금 평가를 받긴 받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중도층의 호소력이 뭐 이렇게 먹힌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인요한 전 위원장은 최근까지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물론 지역구 후보들로부터도 선거 지원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통할 수 있는 간판 연사하면 한동훈이 이제 1순위겠습니다만 그 밖에 이제 인기 있을 사람 중에 이 인요한이 그 넘버 2급에 위치한다 그러네요. 넘버 2. 그리고 인기 연사가 될 것 같은데 비례대표 여기 가서 여기 당대표가 되어버리면은 다른 당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국민의힘과는 다른 당이에요. 사실은 법적으로 위성정당이라고는 해도요. 속성은 같아도 형식적으로는 다른 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비례 정당의 득표를 올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국민의힘과 연동이 되게끔 뚜렷한 국민의힘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나름대로 맞춤형으로 아주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한 통일부 차관 출신 김형석 예비 후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6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천 출신인 인요한 전 위원장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인요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고사한 서대문 갑에 공천을 받은 이영호 의원은 국민들이 인요한 전 위원장에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당을 위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호남 민심들, 호남은 말이죠. 호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거기서 표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서 의석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기적이 생기면 뭐 한두 석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수도권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에 각 지역 이제 그 원적자들, 원적지 이런 기준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 이런 그 통계 이런 걸 보면요. 호남 출신이 가장 많다 그러죠. 호남 출신이. 지역에 따라서 40%가 넘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래도 적은 것도 30%가 넘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배제하고는 선거가 안 돼요. 수도권 선거 자체가. 영남은 20%에 미치지 못해요. 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호남 표를 다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버리면은 수도권 선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수도권 공천자를 보면 국민의힘 쪽에도요.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호남 출신들이. 영남 출신도 많이 있지만 호남 출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인천, 경기, 서울 곳곳에 호남 출신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 지역 자체가 수도권 자체가 거대한 호남화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전라도에
이 정치력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막으려면 영남 출신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사 가야 돼요. 적어도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 이동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뒤집지 못해요. 제가 볼 때. 그것도 골고루 흩어져야 됩니다. 수도권으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다 뒤흔들었죠. 그러니까 역사 전쟁 이런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왜곡이 된 상태로 갔습니다. 자, 이거 뒤집자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그래서 지금은 돌이 없습니다. 호남, 전라도를 어느 정도 중도 우파화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거기서 10%만 빠져나와도 국민의힘이 많이 이렇게 유리해집니다. 그 10%를 잡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유한 같은 이런 카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